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라우터의 역할이요. 라우터의 역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서 기호로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이제 기호로 이제 정답을 이제 써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라우터라는 그 장비요. 라우터라는 이 장비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요. 그 내비게이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라우터죠.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거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된 그 장치가 우리 라우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라우터라는 게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내비게이션 그걸 보고 얘기했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가 어딘지 그 주소를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라우터가 목적지의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경로를 이제 탐색합니다. 경로 이제 탐색하게 되면 뭐 추천 경로다, 고속 경로다, 일반 경로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쫙 나타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길이 제일 빠른지, 어떤 길이 이제 효율적인지, 그를 이제 사용자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를 이제 선택하고 나면 이제 경로가 이제 설정이 돼요. 경로가 설정이 되면 그 경로로 이제 패킷이라는 걸 전송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중간에 이제 사고 지점이 이제 앞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우회 경로를 이제 안내도 해주죠. 해서 라우팅 정보도 이제 유지도 해주고 검증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 도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간혹가다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근처에 이제 PC방에 있다가 PC방이 문 닫았어요. 그러면 PC방도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에다가 거기 이제 문 닫아버리면 그 네트워크가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라우터라는 그 장비는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설정해주고 그곳을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됐든 경로 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 검증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라우터의 역할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보기에 써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니은 빼고 지금처럼 기억이다, 디귿이다, 리을이다, 미음이다, 비읍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라우터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사용자가 이제 목적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그 목적지 주소를 이제 확인하죠. 만약에 사용자가 만약에 틀린 주소를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아예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의 주소가 올바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고요. 확인하고 나서 그 내비게이션은 이제 경로를 이제 탐색합니다. 그러면 추천 경로다, 일반 경로다, 고속 경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쫙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거를 딱 선택하고 나면 그 경로를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경로를 이제 설정한다고요. 그리고 그 경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죠. 그게 이제 패킷 전송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로가 딱 하고 이제 설정이 되는 순간 그 길로만 무조건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사고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갔을 때 좀 더 빠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우회 경로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그 장비도 라우팅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이 라우터에서 경로를 이제 설정하고 나서 이제 패킷을 전송하다가 중간에 무슨 트래픽이 많이 이제 몰리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우회 경로를 이제 안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라우팅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검증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라우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우리 내비게이션과 비교해 가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는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 장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거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첫 번째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하고 나왔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이제 NIC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이더넷 카드 혹은 우리가 랜 카드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게 우리 랜 카드예요, 랜 카드. 이 랜 카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에서 인터넷 쓰고 있죠? 무선 말고 유선이요, 유선. 유선 인터넷을 쓰고 있을 때 그 인터넷 선을 컴퓨터 우리 뒤에다가 꽂을 거 아니에요. 그 꽂을 수 있는 그 인터넷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카드 있죠? 그 카드를 보고 우리가 랜 카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랜 카드라고 부르는 게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 카드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전송을 할 때 그 정보가 우리 인터넷 선,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요. 자, 그냥 얘는 랜 카드다. 랜 카드를 다른 말로 이더넷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요 랜 카드라는 거는 우리가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장치요. 이 허브라는 장치는 한 사무실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들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컴퓨터들을 서로서로 연결해주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허브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사무실에서는 그냥 공유기로 우리가 서로서로 컴퓨터들을 연결시키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컴퓨터가 2대, 3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허브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공유기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죠. 그렇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컴퓨터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허브라고 그렇게 하더라. 얘가 이제 그냥 각각 컴퓨터들마다 나오는 그 회선이 있을 거예요. 그 회선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허브입니다. 이 허브에 또 기능이 하나 있는데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신호를 증폭하는 요 기능을 하는 그 장치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 장치 이름이 원래는 리피터예요, 리피터. 근데 이 허브가 리피터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전부 다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그때 이제 허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더미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스위칭 허브라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더미 허브라는 아이는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는 그런 기능만 제공해주는 그런 허브를 보고 우리가 더미 허브라고 해요.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흐르는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가 흐르냐 안 흐르냐, 언제 쉬고 언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데이터의 이제 흐름 같은 것도 제어도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허브의 최대 대역폭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능형 허브를 보고 우리가 스위칭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나 지능형 허브나 같은 말이고요. 이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약 10mbps 그 정도의 전송 속도를 갖는데 이 스위칭 허브는 100mbps의 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 자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더미 허브는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들끼리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각각의 컴퓨터가 사용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더미 허브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철수를 찾는다 그러면 철수야 하고 전부 다 불러요. 그래서 철수야라고 부르는 그 신호를 모든 컴퓨터한테 다 보내요.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철수가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보낼 때도 모든 컴퓨터들한테 다 보냈다가 그 중에서 이제 철수가 응답을 하면 철수 저기 있네 그리고 철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미 허브입니다. 스위칭 허브라는 거는 맥 어드레스라는 거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를 얘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철수한테 신호 보내야지 그리고 보내게 되면 그 신호는 철수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에만 가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없다? 스위칭 허브는 없더라. 근데 더미 허브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컴퓨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더미 허브는 네트워크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입니다. 그래서 스위칭 허브가 좀 더 똑똑한 놈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지능형 허브 그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유무가 됐든 흐름 제어 이런 것도 해주더라. 해서 각 노드가 허브의 최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 그게 스위칭 허브요. 이 허브라는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피터요. 리피터라는 아이는
뭘 생각하면 되냐? 리피터라는 장치를 여러분들은 다 써봤어요.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이제 뭐 잡고 노래 불러요?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죠. 마이크를 잡고 아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게 리피터예요. 그게. 그래서 리피터는 거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데이터가 날아가는 그 세기가 감쇄가 돼요. 해서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한 그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그 장치를 보고 우리가 리피터라고 하더라. 그냥 마이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피터라는 장치는 전송거리의 연장 또는 배선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우리 리피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OSI 7계층 그 중에서 물리계층에서 동작하는 그 장치가 우리 리피터요. 리피터가 하는 일은 뭐다? 수신한 신호를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다. 그냥 마이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리피터의 기능을 해주는 아이가 앞에서 있었죠. 아까 배웠던 뭐요? 우리 허브라는 장치요. 그 허브도 신호 증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의 역할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요. 브릿지라는 거는 뜻이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여의도가 있어요. 여의도는 원래 섬인데 전부 다 뭘로 연결시켜놨다? 다리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놨다. 그렇게 해서 랜과 랜을 서로서로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랜 안에서 하나의 랜 안에서 컴퓨터의 그룹들을 서로서로 연결하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브릿지라고 하더라. 만약에 우리 서울에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에 이제 브릿지 다리를 한 개만 놨어요. 아니면 안 놨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브릿지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점이요.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라는 섬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갈 거예요. 그때 이제 다리를 띡띡 놓게 되면 그냥 한 방에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다리가 없을 때는 삥 돌아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수많은 단말기들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트래픽의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브릿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분산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서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브릿지를 이용해서 서브넷을 구성할 때 전송 가능한 그 회선 수는 브릿지가 만약에 n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2분의 nn-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송 가능한 회선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n이라는 게 우리 브릿지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브릿지가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2분의 nm-1이니까 10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1을 하게 되면 이제 9가 될 거고 10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이제 90이 될 거고 우리 2분의 90 하게 되면 이제 회선수는 몇 개다? 45개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릿지라는 이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위치라는 장치요. 스위치라는 거는 브릿지와 같이 우리 랜과 랜을 연결해서 훨씬 더 큰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 스위치라는 장치요.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이 장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포트마다 서로 다른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제어도 할 수 있고요. 수십에서 수백 개의 포트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포트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포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포트가 선을 꽂을 수 있는 그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유기 생각해 보세요. 공유기에도 보면 선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죠. 4개, 5개 보통 우리 공유기라는 장치에는 그렇게 있는데 이 스위치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포트를 그렇게 제공해 줘요. 그리고 이 스위치라는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가 우리 스위치라는 장치요. 그 다음에 우리 라우터요. 라우터라는 장치는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 얘는 우리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역할을 해줘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우리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해줘요? 내가 어디 뭐 부산에 놀러 가겠다, 강원도에 놀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소만 하면은 그 주소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경로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요. 우리가 이 라우터라는 장치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우터가 어딘지도 몰라요. 왜? 우리 집에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 구글앤 사이트 어디 있어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신화공 홈페이지 있죠? 신화공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근데 어디 있어요? 신화공 홈페이지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주소만 알면 어딘지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땅 하고 입력하게 되면 그 인터넷 주소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라우터는 장치가 그 경로를 전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의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장치 이름이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요. 그래서 이 라우터는 브릿지랑 비슷해요. 브릿지와 같이 이제 랜 같은 것도 전부 다 연결시켜 주고요. 그런 브릿지에다가 이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치도 서로 다른 랜 또는 랜과 웬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치는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런 장비가 우리 라우터예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계층까지 프로토콜의 구조가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 간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변환 이런 기능도 수행해 주는 게 우리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그런 문이죠. 문. 그래서 얘는 OSI 7계층의 프로토콜 구조가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 이름이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리 집도 보세요. 집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이렇게 있고 안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여기다 이제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화장실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때 우리 안방에서 이제 화장실 가려면 뭘 열고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려면 우리 문을 열고 나와야 되겠죠. 요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게이트웨이. 해서 화장실과 안방이라는 이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요. 그래서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세션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이런 계층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의 형식 같은 것도 바꿔주고요. 주소 변환도 해주고 프로토콜 변환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런 장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세요.